깨지 않는다가 아니고 깨면 안 된다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저점을 깨면 대표님, 다현 씨였어. 뒤에 그게 뭐예요? 이거 원래 이거 하려다가 아예 안 하자 하고 치운 건데 또 그걸 봤어? 제가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이 신의 경지 막 자랑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장이 안 좋으니까 신의 경지를 자랑할 틈이 없네요. 개초보네요, 개초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등급이 없고 단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뭐 태권도를 배우면 하얀 띠부터 시작해서 검은 띠, 태권도 안 배워서 잘 모릅니다. 검은 띠에 뭐 1단, 2단, 3단 띠 색깔과 단이 있죠. 또는 뭐 골프를 치더라도 야 너 몇 타 치니? 뭐 이러면서 뭐 100돌이야, 90타야, 싱글쳐 뭐 이러면서 자신의 타수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뭐 핸디도 주고 게임을 하죠. 근데 강연회 때 농담처럼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들이 상대방의 실력을 잘 인정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고스톱하고 운전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맨날 옆에 차 욕하죠.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옆에 차를 욕합니다. 왜?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고스톱을 칠 때 옆 사람을 욕합니다. 왜? 나는 고스톱을 잘 치니까. 둘 다 등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식도 등급이 없습니다. 주식이 등급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등급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개인의 적정 등급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수익이 많이 나면 신의 경지가 되기도 했다가 손실이 많이 나면 초보라서 미안해요. 개초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상승장에서는 모두 다 수익 나니까 모두 다 절대 고수 신의 경지고, 손실 나는 하락장에서는 모두 다 손실이 나니까 개초보인가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이 떨어질 때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시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주식 투자자의 주식 투자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체계적인 위험,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어요. 체계적인 위험은 시장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위험은 분산 투자로 해치할 수 없고, 반대로 개별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해치가 가능하다라는 이론적 설명인데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재무관리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분산 투자를 아무리 잘하고 업종 분산을 잘하고 종목 분산을 잘해도 이렇게 시장이 퉁 하고 떨어지면,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2%, 코스닥이 한 3% 빠졌으니까 내 계좌도 2에서 3%가 빠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내 계좌가 2에서 3%가 떨어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개초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또는 너무 시장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오늘은 좀 생각보다 많이 빨리 급하게 좀 하루에 2% 이상 코스닥 한 3%까지 빠졌네, 속상하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저는 앞으로의 포인트는 무조건 전저점을 깨냐 안 깨냐로 보고 있는데요. 7월 4일의 저점이 2276이에요. 그럼 오늘의 종가는 2428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몇 퍼센트나 빠지면 저기를 깨냐? 6.3% 빠지면 깹니다. 거래소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6.3%가 떨어지면 더 저점을 깨요. 그래서 깨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깨지 않는다가 아니고 깨면 안 된다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저점을 깨면 두 달 동안 이렇게 반등 줬던 게 다시 물거품이 되고 다시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게 되거든요. 전저점을 안 깨야지 쌍바닥이 형성되고, 그래야지 대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건데, 한 두 달 정도 지금 전저점 안 깨고 올라와 있는데 다시 6.3%가 떨어지면 7월 4일 전저점을 깨는 위기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해요. 코스닥은 7월 4일날 저점이 712인데 오늘 종가가 779. 코스닥은 한 8.6%, 거래소는 한 6.3%, 코스닥은 한 8.6%가 빠지면 전저점을 깨는 것이고, 전저점을 깬다면 말짱 도루묵 이런 말 있죠. 이제 다시 외바닥을 찍고, 지난 7월 4일 가바닥이었던 거죠. 가짜 바닥. 전저점을 깨면 저 7월 4일은 진바닥이 아니고 가바닥이었던 거예요. 안 깨면 진바닥인 거고. 그래서 제가 늘 지나야 안다 그랬는데, 그 지나야 아는 것이 적어도 기간이, 조정 기간, 전저점을 안 깨는 반등의 상승 기간이 길어야 하고, 또 그 오름폭이 클수록
전저점을 안 깰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얼추 한 2달 정도, 그리고 오름폭도 한 10% 이상에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했는데 오늘 불의 일격을 당했어요. 그 원인은 뭐 여러분들 워낙 국제의 뉴스, 주식 관련 뉴스를 많이 봤을 테니까 잭슨홀 미팅 때문이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은 스탠스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말의 스탠스. 뭐 저런 게 가장 매파적 발언으로 들렸다고 하죠. 다음번에도 계속 물가를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필 거야. 그러면 지금 물가가 아주 확실히 안 잡혔다는 얘기니까 또 0.75를 금리 인상하겠구나 9월 달에. 이런 공감대. 또 하나는 제가 많이 했던 말인데 물가가 잡히면, 근데 경기가 위축이 되면 다시 금리 내려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게 금융정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너무 빨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더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하면 너무 그렇게 급하게 다시 금리를 내리진 않을 거야. 일단 금리가 내리고 물가가 안정되는 걸 확실히 확인하고 지켜본 이후에 금리 인하를 다시 단행하든 할 거야. 이런 두 가지. 그래서 다음번 9월 달에 0.75, 내년에 금리 인하로 다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가 한 3, 4%가 빠졌고 우리 증시도 한 2, 3%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수 차트상으로는 일단 이평선 다 깼어요. 5일, 20일, 60일 이평선 다 깨고 전저점만을 남겨놓고 있고, 그래도 한 750 이상에서 750 이상에서는 잘 버티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거래소가 더 중요한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400 안 깨면 좋겠는데 내일 하루 봐야죠. 2400을 안 깨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장중에 한 마이너스 1.1, 1.2, 1.5 이 정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 다우건 S&P 500이건 나스닥이건 1%에서 1.5%까지 하락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 금요일처럼 3%씩 빠지면은 내일 또 추가 하락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1%대까지 하락한다거나 또는 보합이나 플러스가 난다면 내일 우리 증시 그렇게 쉽게 또 마이너스를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잘 버텨서 2,400, 거래소 2,400 이상에서 유지가 되면 좋겠다. 또 하나는 미국 증시 보고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밤새는 분들도 있고, 특히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폭락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제가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도 그렇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뭘 아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뭐가 달라지나요? 전혀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케줄, 토요일 스케줄과 일요일 스케줄을 당연히 원래대로 그냥 했고, 오늘 아침에 열리면서 생각보다 개파락은 한 2% 괜찮았는데 거기서 좀 양선을 나오길 바라는데 오늘 양선 전환을 못한 게 많이 아쉬웠고, 양선 전환 못한 거 말고 갭 하락은 저 정도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개파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지수나 이런 전반적인 철학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나머지 분석들은 사실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또는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하는 이유는 좋은 업종, 좋은 테마, 좋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오늘 같은 날은 눈에 띄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등락 현황을 보시면 거래소는 86대 822, 코스닥은 130대 1300개, 딱 10개 중에 하나 오른 날이거든요. 10개 중에 하나 오른 날이면 눈에 보이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에 띄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탑 20까지는 다 빠졌고요. 시가총액 탑 30까지 봐도 상승 종목은 한 2개 남짓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인데 보합이고,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인데 1.3% 올랐고, 한국항공우주가 방산인데 2.69% 올랐어요. 그래서 참 내가 태조 방언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내가 태조 이 방언을 내가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다연식 교육도 시키면서 태는 태양광이야, 방은 방사선이야 수십 번도 더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듯이 학습하듯이 했다면 굉장히 시장을 보는 눈이 좋아지는 거죠. 오늘 시총상에서 별로 볼 건 없습니다. 오늘도 태조 이방원이 그래도 조금 플러스를 냈지만 큰 의미를 찾기는 힘들어요.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진 날이다.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요. 오늘의 급락으로 다시 전저점을 깰지 안 깰지 지수가 훨씬 중요한 시기가 되었네요. 그 다음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거래가 가장 많이 됐는데 그래봐야 5천억대고요. 현대로템이 그 다음인데 자주포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방산주에서 재료 싸움인 거죠. 네오이즈 게임주 예전에 여기 6, 7월 요때 좀 봤었는데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애요. 오늘 같은 날도 12%가 올랐습니다. 그 밑에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하나솔루션, 태양광,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이런데 돈이 모여 있구나. 계속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은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승률 30이 딱 32가 5%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상승 종목의 특징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냥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네 정도가 저는 네오이즈가 그래도 제일 눈에 띄네요. 시총 한 1조 가까운 게임주고요. 세비캠 눈에 띕니다. 다현씨 세비캠 뭐라 그랬지? 그래 이제 잘하네. 폐배터리. 그래서 폐배터리에 뭐가 있는지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세비캠이 오르면 걔네들도 올랐나 확인하는 그런 습관. 그게 바로 짝짓기 매매법이다라는 설명도 세비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관심 종목도 그다지 막 볼만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고려아연 정도가 있겠네요. 고려아연은 시총이 11조짜리예요. 11조짜리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랄지 신재생 에너지랄지 이런 쪽 신규 산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5%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막 자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슈퍼개미도 하락장에서는 개초보다 근데 그 하락장이라고 떨어졌다고 다 개초보면 우리는 상승장에서는 모두 슈퍼개미고 하락장에서는 모두 개초보인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게 진정한 투자자고 오늘같이 떨어진 날은 계좌가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시장보다 조금 더 덜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시장이 오를 때 모두가 수익 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시장이 오를 때 시장보다 조금 더 수익 내도록 노력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면 좋을 것이고요. 저도 그런 투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웃음기 빼고 오늘 같은 날 웃으면 욕먹는단 말이야. 뭐가 그렇게 좋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은 좀 장이 좋아져서 웃으면서 하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오늘같이 떨어진 날은 안 될 것 같죠? 매일매일 노래 부르면 언젠간 될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모두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11시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2.23%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2.72% 하락으로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 급락한 미증시가 반영되며 시초가 개파락의 금선 하락 진행 중인 불의의 일격을 당한 월요일 오전입니다. 아시아 증시를 보면 우리와 일본이 비슷한 하락의 수준이며 홍콩 상해는 1% 미만의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나스닥 선물지수 장중 1.5%대 하락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오늘 밤 하락이 반영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의 위치는 모든 이평선을 하회하였고 8월의 직전 저점을 깬 상태네요. 아직 전저점까지의 폭은 조금 남아있는데 거래소는 6%대의 여유가 코스닥은 7.8%대의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변동성 작은 조정의 시기에는 이 정도 퍼센트면 당장 붕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되살아난 미국의 변동성이 오늘 밤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안정을 찾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시총 22의 두산에너빌리티 소폭 상승을 제외하고 22건 시총 상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을 만큼 장이 취약하네요. 오늘도 시총 상위에서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는 방산주, 하나그룹주, 태양광 등이 있네요.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같은 날 52주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네요. 코스닥도 거래소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시총 30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업종 불문 2-3%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 내에서는 오늘 같은 날 크게 의미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부각되지 않는데요. 그나마 게임주의 네오이즈, 태양광주의 현대에너지솔루션, 방산주의 한국항공우주가 돋보이네요. 7월 4일 전저점 찍은 이후 약 2달 동안의 반등과 그에 따른 반락과 장중의 가장 큰 위기 하루네요. 그동안 돌파했던 이평선들이 힘없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는데 아직은 7월 4일 저점까지 여유가 조금 있으니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첨언하면 잭슨홀 미팅의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므로 과민 반응이라는 의견들이 오늘 밤 미증시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너무 긍정회로 희망회로만 돌려선 안 되겠지만 말이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불의의 일격 맞은 월요일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